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11편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외어, 광 하실세 안연히 후러니 자왈 오 이녀 위사의라 호라 왈 자제 어시니 회하감 살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안연의 죽음과 관련해서 공자가 그 애통해 했던 장면이라든가 그때 소감이라든가 또 그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안연의 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 또 다른 동료 제자들이 안연에게 이제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을 때 공자가 이제 했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11편에서 보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연은 나를 아버지와 같이 보았는데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보지 못했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연이 이 공자를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공자 자신도 안연을 자식처럼 이제 그렇게 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바로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이제 생전 안연에 살아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당연히. 자, 외어 광 하실세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광 땅에서 왜 두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이랬는데, 저 두려울 외자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그런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광 땅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당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그 진체지액이라고 해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당했던 그런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고, 또 광 땅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때 광 땅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셨을 적에 안연히 후러니 있습니다. 요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이제 소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공자하고 안연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연이 이제 뒤에 처지게 되고, 공자와 뭐 또 일군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연락을 이제 듣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져 있었다 보니까 안연이 이제 뒤에 처져 있었는데, 나중에 안연이 합류를 한 겁니다.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공자가 계신 곳을 찾아와서 합류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 공자가 하신 말씀이 오 이녀 위사의라 호라 이랬습니다. 나는 요것은 이제 요 이자하고 요 위자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A, B가 있으면 이것은 A로서 B를 삼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다시 더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자하고 위자는 뭐뭐라고 여기다 또는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그냥 이자 위자가 함께 붙어 있으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말하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너라는 2인칭입니다. 너를 A를 B라고, B는 여기 이제 죽을 사자니까 죽었다고,
나는 너를 죽었다고 여겼다.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예, 떨어져가지고 그 난리통에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네가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찾아온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를 저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안현이 하는 말이 자 제어시니 회하감살이 있고 그랬어요. 이 자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제가 어찌 죽겠습니까? 가 아니라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가시는데 제가 죽는다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어도 감히 못 죽습니다.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요 감이라는 것은 이게 용감하다 할 때 감자예요? 과감하다 할 때 감자고요? 용감해야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과감해야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통으로는 그냥 일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때 감히라는 표현을 써요. 감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없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죽을 수 없어요. 감히 그걸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보통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풀어드리기 위한 말로서 저렇게 했겠지만 아까 제가 안현의 죽음에 대해서 공자의 말씀을 잠깐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랬던 제자가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어찌 감히 먼저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가 죽었을 때 공자의 그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난리통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하는 말에 따르자면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슬픔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고 이제 그게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적인 그 관계에서의 감정도 물론 그게 뭐 가눌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더더군다나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공자의 이제 기대,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놓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자,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못다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어서 해주리라 기대했던 그 안현의 죽음의 공자는 하늘이 내게 상을 내리셨다, 상을 당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통함을, 그런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3장은 예전에 공야장이 5번째 편인데요. 공야장 제5편에 보시면 거기에 맹무백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 노나라의 또 다른 계씨 집안 말고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할 때 그 맹손씨 집안, 맹씨 집안의 맹무백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 공자 제자들에 대해서 공자에게 이 제자는 어떤지 저 제자는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계씨 집안, 계손씨 집안의 자제인 계자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유하고 염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글을 읽기 전에 아까 제가 맹무백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공자가 노나라 분인데 노나라에는 제후가 임금 제후가 있습니다. 임금이 있고 그 밑에 대부가 있고 그런데 이 대부들이 그 중에서도 이 삼가 중에서도 계시 집안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노나라가 제후가 아닌 대부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대부 집안의 계시가 이 제후들이 등용한 신하들이 있을 텐데 이 신하들과 제후가 국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인 계시가 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의 신하 가신들하고 국사를 논해요. 자기가 권력자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계시 이제 그런 과정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계시 집안에서는 자기 가가 곧 국이라는 생각을 하는 무엄한 짓들이 자행이 돼요. 그것을 문제라고 요런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공자인데 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 가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를 도와요. 계시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공자에게서 공부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 집안에서는 공자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신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능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으니 뭐 당신이 할 말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러한 태도, 그 맹무백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부도 아닌 이 집안의 자제인 계자연이라는 사람조차도 공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제자들 중에 정사 분야에 가장 뛰어난 게 염류계로인데 이 염구가 염류고 중유가 자로고 염구계로 가장 정치 분야에 뛰어났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전부 지금 우리 집에 와갖고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공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자한테. 계자연이 문 중유 염구는 가위 대신여이까? 이랬어요. 계자연이 묻기를 중유와 염구는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랬죠. 대신. 큰 신하. 예, 훌륭한 신하라고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게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그래야죠. 원칙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맞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반드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이 마치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대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인하고 소인은 서로 반대인데 소인의 반대가 군자잖아요. 군자. 근데 제가 논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군자를 구성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덕, 하나는 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큰 덕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맞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인도 마찬가지. 대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 덕이 훌륭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듯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신하를 말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덕을 갖추어서 큰 책임과 역량을 발휘하는 신하를 대신이라고 해야 해요. 중류와 염구는 대신입니까? 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자연이가 공자에게 질문하니까 자왈 이런 질문을 계씨도 아니고 계씨집 자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자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공자가 마뜩 참았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를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마음 같아서는 중류고 염구고 그 집에 가서 벼슬하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공자가.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은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집에 가서 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벼슬을 주고. 근데 공자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그게 꿈인데 말하자면 그 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선생이라고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염류가 주공보다도 부자인 계씨 집에 부를 더 백성들한테다가 착취를 해가지고 부를 더 늘려줬다. 공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도가 아니다. 북을 울려서 성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계자연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지금 얘들이 그 집안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 대신이라고 해줄 수도 없고 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오 이자 위 이지문이라니 그랬습니다. 요것도 써이자와 할위자 사물위자하고 여기에 이렇게 A와 B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지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겼는데 이런 거죠. 이지문. 이지문이라는 것은 다른 질문. 남다른 질문. 뭔가 특별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증유여구지문이로다. 결국 유와 구에 관한 질문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 이 유와 구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렇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질문할 줄 알았더니 고작 자로와 염구 이야기냐 그런 질문이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별로 그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준 다음에 대신이라고 할 만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답을 해요. 소위 대신자는 이른바 대신이란 뭐냐? 대신이란 그러니까 염구가 거기에 적합하냐 중류가 적합하냐를 떠나서 대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도사군하다가 불가즉 지하나니 요게 대신이다 그거예요. 이도사군하다가 자, 저 말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해요. 사군을 해야죠. 신하니까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사람에도 소인 대인이 있듯이 신하에도 소신 대신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대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을 섬기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임금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현실적인. 그 또 다른 것이 더 큰 목적이 뭐냐? 도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야 할 길, 이 세상이 지향해야 할 길, 그 길을 이 세상에 펼치고 싶은 것이 내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목적을 펼치려고 보니 이 임금을 통해서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임금한테 나가서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목적이 임금을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를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임금을 섬길 때 뭐로 섬기냐? 도로 섬기지. 그게 이도사군이에요. 그래서 임금한테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내가 임금한테 건의하는 모든 방책이 이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니되옵니다를 하고, 또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임금을 도로서 섬기다가 내가 임금한테 그렇게 했는데 임금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안 받아들여주고 실천을 안 해주고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임금을 도로 섬기는 것이 불가해요. 그러면 도로 요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냥 이 임금 밑에서 숨죽이고 녹이나 받아먹고 때가 되면 진급이나 하고 부귀 영화나 누리고 집 평수나 늘리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복지부동하고 이런 것들은 소신이고, 대신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불가해지면 거기서 멈춰요. 스톱!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당신이 내 목적을 이루어 줄 수가 없으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신이다 그겁니다. 그 임금을 이용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면 이 임금한테 잘 보여야죠. 그런데 내가 그냥 잘라 임금을. 난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관계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신인데 지금 유여구야는 가위 구시느니라 그랬죠. 지금 유여구가 이러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었다면 이 집에 가서 벼슬 자체를 안 했겠지. 니네 집에 가서 벼슬 했겠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벼슬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식의 대신이 아니고 구신이다 이거예요. 구신. 이 구신은 요게 가출구잖아요. 가출구. 정부에는 몇 개의 부처가 있고 그 부처에는 어떠한 실국이 있고 과가 있고 뭐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들 각각의 그 책임자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됐을 때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요 구자가 세팅. 그러니까 자리가 있으니 거기에 사람을 앉히는 것이 구예요. 그러니까 구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채우는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걸로 교체해도 돼요. 네, 이건 부품들이에요. 부품.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구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증자와 염구가 대신이면 이 대신이라고 하는 염구와 중유를 등용하는 이 계시 집안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신은 고사하고 그냥 숫자만 갖추는 구신에 불과하다 해버리면 이들을 등용한 계시가 형편없는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거들먹거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자연이가 연즉 그러면 종지자여이까 그랬어요. 구신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구신, 숫자 갖추는 숫자를 채우는 신하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지자입니까? 그랬어요. 종지자. 종지자란 이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르는 자.
뭐를 하라고 하든 다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채우는 사람들이라면 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자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걔들이 이런 건 그래도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라 라고 시키면 그 일은 안 할 거다. 그래도. 그러니까 염구와 중유가 대신이라고는 할 수 없고 구신에 불과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아버지나 임금을 시해라 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것은 차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인인데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그런 게 최후에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제 불인인데 이런 거는 안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염류와 계로가 특별할 것이 있는 그런 대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학문을 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것은 너희들이 시킨다고 해도 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눌렀다, 올렸다 이거를 아주 잘합니다. 공자가 확 눌렀다가 또 이렇게 들춰졌다가 또 들춰졌다가 또 확 눌렀다가 이게 공자가 이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고 3,000명이라는 제자만으로도 3,000명을 거느렸을 때 그게 그런 정도의 그 사람을 다루는 스킬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3,000명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자공같이 그렇게 똑똑한 제자도 있고 자로같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제자도 있고 염구같이 그렇게 수단 방법이 좋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자한테 전부 선생님 그런 게 없이 가능했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공자가 계자연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인데 그런 점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